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꿈꾸는 기계입니다. 주인공 켄지는 언제부턴가 비슷하기만 한 매일매일이 싱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다가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회사 사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켄지는 어리둥절해하지만 공장장은 농담이라며 껄껄 웃고는 사라집니다. 켄지에게는 만화가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편집장에게 좀 더 희망찬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거절당합니다. 켄지에게는 그의 꿈을 응원해주는 여자친구 케이코가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꿈이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 켄지는 케이코의 가방에서 유토피아 배급 회사라고 쓰인 카탈로그를 발견하는데요. 케이코는 황급히 카탈로그를 도로 넣으며 영업사원한테 받은 거라고 얼버무립니다. 집에 돌아온 켄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묻는데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다면서 둘이 밥을 차려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밥맛이 없는 켄지는 방으로 돌아가 계속 만화를 그리려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켄지에게 언제까지 만화가 꿈을 꿀 거냐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일을 찾으라고 잔소리합니다. 켄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만화를 가지고 자꾸 뭐라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살짝 밀쳤습니다. 책장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행동이 정지됩니다. 켄지는 어머니의 부러진 팔이 기계로 되어 있고 유토피아라는 표기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켄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는 일하러 나갔으니 둘이서 밥 먹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켄지는 어머니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다음날 공장에서 공장장이 어제와 똑같은 농담을 하는데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편집장이 어제와 똑같은 이유로 켄지의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켄지는 케이코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로봇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케이코는 전혀 믿어주질 않습니다. 켄지는 케이코를 집으로 데려와 증거를 보여주려 합니다. 켄지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더니 역시나 어제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하던 로봇이 방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케이코는 어지러운 방안을 정리하다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켄지는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을 보며 어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확신합니다. 케이코는 켄지에게 푹 쉬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케이코는 유토피아 배급회사의 카탈로그를 다시 펼쳐봅니다. 오늘도 똑같은 농담을 하는 공장장을 켄지가 뒤에서 밀쳐내자 공장장도 경련을 일으키더니 꼼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켄지는 누가 인간이고 누가 로봇인지 구분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집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멀쩡한 상태로 다시 나타났고 아버지는 어제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켄지는 집을 뛰쳐나와 케이코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케이코는 도리어 어머니가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로봇이든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이때 켄지는 어제 자기 집에서 다친 손에 상처가 사라진 것을 보고 설마 했지만 눈앞에 케이코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켄지는 케이코의 카탈로그를 통해 유토피아 회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전체 건물에 사람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한 여자가 켄지를 맞이해주는데요. 여자는 켄지를 사람들이 가득 누워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자는 여기 사람들은 꿈속에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험은 뇌 속의 인지작용에서 오는데 여기 장치로 뇌를 자극하여 사람들이 현실 세계와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고객의 꿈을 담은 기계가 유토피아인데 사회에서 사라진 고객들의 빈자리를 로봇으로 대처해준다고 합니다. 여자는 켄지에게 부모님의 꿈을 보여주는데 어머니는 사교계의 꽃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히어로가 되어 지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부모님이 이런 허황된 꿈을 위해 자기를 버렸다고 실망을 금치 못하는데 여자는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알려줍니다. 꿈속의 세계에서는 가족관계도 필요 없고 지위나 인간관계 그리고 책임이나 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켄지는 난동을 피우며 어머니를 깨우려 하자 경비가 나타나 그를 저지합니다. 이때 유토피아 회사의 회장이 나타나 켄지도 꿈속의 이상세계를 체험해보며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서 켄지에게 주사기를 들이미는데요. 이때 케이코가 갑자기 나타나 그만하라고 그들을 저지합니다. 케이코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며 켄지와 함께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둘은 행복하게 같이 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켄지의 만화가 드디어 연재 결정됩니다. 켄지는 케이코의 손을 잡고 드디어 꿈을 이뤘다면서 유토피아에서 잠들면 이런 행복을 못 느꼈을 거라고 뿌듯해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케이코는 정색하면서 여기가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세 사람이 꿈속에서 깨어난 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은 켄지에게 체험판 유토피아 세계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케이코는 꿈을 포기하고 일에 쫓기는 생활이 피곤해서 유토피아 세계로 떠났습니다. 회장은 처음에 이 서비스는 소수의 부자에게만 제공되었는데 사업이 확장되고 보니 진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건 꿈을 잃은 일반 대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회장의 말에 켄지는 당신이 로봇으로 인간을 대처해놓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회장은 켄지도 무료한 현실 세계를 버리고 유토피아의 일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꿈이란 걸 인지하지 못하면 현실과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흥분한 켄지는 근처에 있는 쇠파이프로 마구 휘두르다 회장을 맞췄는데 역시나 회장도 로봇이었습니다. 회장은 켄지의 말처럼 유토피아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유토피아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켄지는 미친 듯이 기계를 때려 부숴 작동을 멈추게 하는데요. 그러자 안내원과 경비는 행동을 멈춰버렸고 사람들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은 원망의 눈빛으로 켄지를 바라보는데요. 케이코마저 왜 깨었느냐고 하는데 켄지는 큰 충격을 받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로봇이었습니다. 꿈꾸는 기계는 자동 복구되어 10분 뒤에 다시 작동합니다. 정지된 세계에서 한 아이 손에 풍선만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기계가 작동되자 모든 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야기는 엔딩을 맺습니다. 매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꿈을 실현해주는 유토피아에 들어서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기 두려워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하지만 꿈은 실현도 중요하지만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